보복 매매. 내가 손해를 예를 들어 100불 봤어. 아이 조금 이거 방향 잘 잡으면은 200불, 300불 먹을 시간에 벌 것 같아. 절대 못 벌어요. 절대. 300불, 400불 있는다 이제. 그때는 진짜 손목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때까지는 절대 못 보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외 선물에 지식을 쌓다. 해적의 김성준. 김성주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슈가 시작됐으니 이제는 해외 선물의 가장 메인 포인트, 커머디티 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금융시장이야. 뭐 이것저것 영향도 많이 받고, 뭐 네.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 갖고 영향도 받고, 뭐 어디 뭐 안 좋다고 영향도 받지만 커머디티는 지금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전쟁이 났는데 가격이 올라. 참 신기하죠. 다 가격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났는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 그다음 특히 요즘에 원유 네. 미쳤잖아요, 가격. 10년 내 최고치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3월 3일 자 원유가 제가 114불 찍는 걸 4불. 보고 왔어요. 114불. 11년 만에 이제 114불을 찍었더라고요. 지금 러시아가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니켈, 밀, 뭐 각종 원자재 상품을 수출하는 원자재 수출 강국이에요. 그렇죠. 이 뽑아내서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들도 정말 많고 정말 이 천연가스 이야기는 유럽이 참 이제 러시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석탄의 사용을 줄이는 뭐 ESG 막 이야기 나오지만 여전히 기름은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상품이죠. 어딜 가려면 차 타고 가면 뭐 맞아요. 물가 상승률을 얘기할 때 원유 제품, 가격. 예, 이거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가격에 대해서 그런 지표도 있고 모든 게 생활 밀착형 상품이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이 월간 막 6%, 7%씩 오르면서 60년 최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그러면 0.25가 아니라 0.5, 0.75 막 그렇게 올린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가 지금 110, 그때 얘기가 원유가 80불 때 얘기예요. 90불 가냐 마냐 90불 이런 거. 가냐 얘기하는데 지금 20불이 넘었단 말이에요. 20불이. 한 달도 안 돼서. 자, 그러면 우리 차장님이 원유 유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러시아의 유가 원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기할 거예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원유가 가격이 올라? 원유는 아랍 아니야? 아랍이잖아. 네. 아랍 아니면 미국 아니야. 네. 미국에 셰일가스도 있고 아랍에서 뭐 다 거의 뭐 부자들은 다 원유 뭐 하나씩 갖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데- 오히려 TV에서는 천연가스 얘기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근데 생산량이 네. 러시아가 2위예요, 세계에. 아랍이 1등인가요? 미국. 미국이 1등이죠. 미국. 자, 셰일 오일 때문에 이제 미국이 생산량 1등인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원유가 생산량이 러시아가 뭐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의 뭐 탑이고 네. 그 대신 매장량도 어마어마 6위 정도 돼요. 아, 아랍은 매장량이 많죠. 네. 그 대신 생산에선 조금 줄어들어요. 네, 맞아요. 그 대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매장량도 뭐 전 세계 10위 안에 드니까 많은 네. 건데 그거를 다 생산을 해. 그러니까 생산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은 그것까지 수출까지. 수출까지 하는 나라다 보니 유가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그러면은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나라의 유가를 원유들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른 나라 국가에서 안 쓴다? 그럼 어디서 써? 생각을 하기 현재는 힘든 상황이 그렇죠. 되겠죠. 예를 들어 이거를 대체하려면은 대체할 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보니 필요하고 뭐 아랍에서도 갖고 와야 되고 뭐 진짜 한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야, 가까우니까. 네, 맞아요. 수송비가 싸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그 정도 먼 아랍에서 갖고 오면 배, 그렇죠. 수송 원유선도 띄워야 되고 더 많이 가야 되고. 러시아산 원유도 굉장히 질이 좋은 경질류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수입이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아랍에서 오는 이제 중진류가 이제 들어오죠. 하지만 중진류는 이제 정제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는
오히려 이제 돈이 비용이 이제 많이 비용이 들죠. 많이 발생되는 그런 원유라 질이 안 좋은 원유를 들어와서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거라 하면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는 굉장히 저탄소의 원유라고 그렇죠. 이제 원가는 비싸지만 중간에 이걸 좀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 그 비용이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든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든다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촬영 일자가 3월 3일인데 3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정례 회의 때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일부로 오펙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러시아발 전쟁이 났으니 기름 이제 원유 생산을 늘려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줬지만은 오펙 플러스에서는 싫어. 네.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주도국인 거 아시죠? 그렇죠. 사우디와 사우디와 러시아. 일단 뭐 러시아는 둘째 치고라도 오펙 중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정례회의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일단은 왜 이 정례회의 때 다른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안 듣고 현재 스탠스 자체가 보수적으로 취했느냐 하면은 일단 5월 달부터는 생산량을 또 쿼터로 더 늘립니다. 그렇죠. 늘리고 이란의 제재가 이제 풀릴 것으로 또 생각이 돼서 그러면은 이란도 세계 원유 생산과 수출이 하는 기존에는 5위, 6위 하던 날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여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각 주요국의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쟁이 오래 끌어봤자 한 달 안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충분하다? 굳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여기서 증산시킬 필요가 증산할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현재 110불이 넘은 상태에서 여기는 기름을 뽑아내서 팔면서 자기는 여전히 이익이니까. 지금은 굉장한 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증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또 기름값이 안정화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기회다? 산유국의 이익을 약간 반영을 시킨 분명히 여기도 러시아의 입김은 반영이 됐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러시아는 지금 뭐 수출이나 모든 게 이제 막혔으니까. 블락이 된 상태니까 그건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는 현재 기존과 같은 스탠스를 취했고 그래서 우리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원유를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막힌 상태에서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제 많이 물동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차장님은 얼마까지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많이 보고는 싶은데 네. 이게 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급하게 빠지거나 오르면 한 번은 조정은 심하게 또 올 거라는 그게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120, 120, 125? 120. 흔히 TV와 온갖 금융기관에서 발표하는 120, 120. 120,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데서는 150. 자, 저는 110불까지도 솔직히 전쟁이 나면서 뭐 120불 다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114불 오늘 찍힌 거 보고 가파르게 오르는 거 보고 솔직히 한 130불 이상은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긴 하루에 3-4불씩 오르면 예전에 그러니까 원유가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100불에서 120불 사이로 언저리 왔다 갔다 할 때 원유 재고 한번 발표될 때마다 10불 정도는 가볍게 막 움직이고 그랬어요. 맞아. 매주 수요일마다 그 정도씩 움직이고 했단 말이죠. 원유 재고 발표가 다음 주에 그럼 또 있고 할 때마다 그러면은 가격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원유 재고가 또 빠졌다 그러면은 가격은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130불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더라고. 어제도 그렇고. 하루에 그냥 3-4불 네. 그냥 한국 시간 낮 시간에 3-4불이 올라버리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유도 문제긴 문제인데 네. 더 문제는 저는 천연가스 같아요. 천연가스 왜요? 천연가스도 네. 얘네들 러시아가 생산량 2위예요. 네. 그래- 생산량이 생산량이 2위인데 네. 더 심각한 게 네. 매장량이 1위예요. 매장량이 1위. 그렇죠. 러시아는 매장량이 천연가스가 전 세계 1위. 25% 상한데요. 이거를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유럽이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데 네. 왜냐면 또 뭐 ESG, ESG면 이런 거 하고 유럽은 ESG 대체 에너지 해가지고 그렇죠. 천연가스 많이 깨끗한 쓰는데 걸로 많이 쓴다. 하서 러시아에서 수입한
천연가스가 네. 약 40%가 된대요. 40%. 거의 반 가까이 반 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써. 하지만 천연가스는 대부분 난방용으로 쓰이지 않나요? 대부분 난방용 쓰이는데 겨울 다 갔는데? 에이, 요즘에는 ESG 때문에 어. 다 써요. 아, 그렇구나. 다 써. 그러면은 이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원유 에너지 상품군에서 원유 대장주가 오르면은 다 서브주가 따라올라요. 오르기 다 따라올라요. 나름인데 천연가스는 또 독보적으로 따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뭔가요, 가스관. 이거 PD님이 아마 넣어주실 건데 이거? 네, 여기가 러시아예요. 네. 이거 우크라이나고 이거 폴란드부터 쭉 하는데 이쪽이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이쪽이 전체가 유럽이 되겠네요. 유럽 가운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가려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야 돼. 무조건 우크라이나 이 송유관이 그 천연가스관. 천연가스관이겠죠.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체가 가는데 이 이걸 가스관이 이제 막힌다 하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죠.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막는다 했을 때는 얘기가 이제 가격이 이제 지금 가격 대비 천차만별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입방미터당 거의 5불. 5불까지 와 4점대 초반 초중반에 있었는데 아마 며칠 전에 5불까지 올랐고 지금 한 4.8 정도 될 거예요. 지금 4.8이요? 4.9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미국이 이제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노스트림 현재 러시아와 독일 간 연결되는 가스관이 먼저 1호가 구축이 됐고 2조 이제 두 번째 거 구축을 이제 하고 오픈만 남은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독일이 오픈을 안 하겠다고 하겠다. 수입을 안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수출을 한다 그래도 이제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거는 키는 러시아 거 같거든요. 그냥 러시아에서 나가야 되니까. 러시아가 쏴줘야지만 이제 통해서 받을 수가 받던 말던 뭐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키는 오히려 러시아가 갖고 있다. 있죠, 지금. 다른 거의 수출 뭐 원유의 수출이랑 이건 조금 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유야 뭐 러시아가 아무리 생산량을 많이 해도 미국의 셰일가스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뭐 브렌트 오일 해가지고 영국 북해도에서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아랍에서도 많이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짜내면 나올 것 같은데 천연가스는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기 러시아에 때문에 매장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전쟁으로서 천연가스 가격 올려서 지네 수익을 올리자라는 것도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 충분히 같고요. 이야기가 이유가 될 수 있네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가스관이 가기 때문에 가스관 비용을 우크라이나에 내야 되는 거고 그걸 만약에 이제 러시아 침공으로 성공을 한다 했을 때는 안 그 내잖아. 비용을 분명히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압도적인 그러면은 국가 수익이 창출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럽에서 받는 천연가스의 모든 거를 이제 다 비용 없이 일단 비용 없이 다 수출할 수 있으니까.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원유랑 천연가스도 있지만 참 이 러시아가 자원이 많아. 네, 자원 강국이 참 부럽네요, 진짜.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알루미늄, 니켈 네. 이것도 지금 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보시는 분들, 자 비철금속 중에서 우리는 매일 봤던 거는 구리. 하지만은 알루미늄은 그렇게 생각보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알루미늄이 요즘에 네, 단가도 싸고 네, 그래가지고 많이 쓰여요, 솔직히. 많이 쓰이죠. 옛날에 자동차 같은 거는 무겁게 뭐 철로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알루미늄 강판으로 만드는 네. 경우도 많고. 알루미늄 강판으로 하는데 철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합성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단순하게 음료수 캔. 네, 또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즘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는 알루미늄이 또 필수 요소. 그리고 2차 전지의 메인 원자재인 이제 니켈, 스테인레스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니켈인데 이 니켈과 알루미늄의 주 수출국도 아마 러시아가 2, 3위 정도 되죠.
알루미늄은 제가 알기로 1위 아닌가요? 아니 이상. 아, 아니, 그래요? 아니, 거의 뭐 탑3 안에 다 들어 얘네들은. 아, 알루미늄은 3인가 그럴 거예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1, 2등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3등 정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한 3,600, 톤당 3,600불 정도. 이 알루미늄을 거래를 내가 하고 싶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저희가 항상 설명해주는 그 HTS나 네. MTS는 안 돼요. 아, 그런가요? 현재 안 되는데 네. 될 거예요. 아, 한번 이 기회에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아니 투자하시는 분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떤 시장을 거래를 하는 건지. 이게 모든 비철 금속이 전기동 카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커머스가 유명하지만 네. 원래 6대 비철 금속 카파, 전기동, 알루미늄, 니켈, 주석, 납, 아연 네. 6개는 네. 일단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가 거의 시초예요. LM이라 하죠. LM, 네.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네. 생소할 거예요, 네. 다들. 보시는 분들 생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서 6대 비철을 거래를 하고 이게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에 또 가장 하나죠. 오래된 네. 거래소고 이제 개인보다는 네. 약간의 이제 기업들 네. 진짜 뭐 몇만 톤, 몇십만 톤, 몇백만 톤을 쓰는 이제 뭐 전선 업체들이나 네.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상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해지용으로 네. 많이 거래를 하고 있죠. 개인도 혹시 이건 거래 가능한가요? 거래는 가능하죠. 아, 개인도 거래 근데 가능하고. 아직은 이제 이 전산상으로 거래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네. 일단 전화로 다 해요. 아, 전화로 조금 이제 방식이 조금 구시대죠. 구시긴 굉장히 한데. 이거 뭐 모바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모바일로도 거래하는 세상인데 이제 전화로밖에 안 된다. 이제 전화해서 티켓 써가지고 하는 것도 하는 수준이네요. 거의 뭐 지금 가가지고. 그래요. 네. 아,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이게 메인이 런던에 있는데 네. 아직도 걔네들은 전화로 주문 받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알루미늄을 거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도 거래가 되고 뭐 저희 회사도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전화로 전화 주시면 돼요. 아, 계좌 개설하고 그러면- 계좌 개설은 그러면은 이것도 은행에 계좌 하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아, 이것도 그럼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게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알루미늄 거래를 하고 싶으면 니켈이 사상 최고치, 알루미늄이 사상 최고치, 니켈이 11년 만에 최고치 막 그런다 하는데 이거 거래는 어떻게 하고 싶나라는 아직 분들이 비대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비대면 계좌에서는 좀 힘들고 네, 이거는 온라인 쪽으로 전산 상품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네. 비대면 계좌 개설은 힘들고 네.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네. 뭐 저희가 계좌 개설을 어디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안내를 안내 해서 다 해드리고 아니면 영업사원 직접 방문을 할 수도 방문할 있겠네요.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대면 계좌 개설로만 반드시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에너지 상품군 했고 비철도 비철 금속 어마어마하게 했고 오르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지금 가격이 또 미친 듯이 뛴 농산물 얘네가 또 밀이야 또 뭐 먹는 것도 갖고 있어. 네. 밀, 그렇죠. 밀. 위트가 세계 탑 3 안에 드는 나라죠 또 진짜 여기가. 다 탑3다. 네. 밀 생산을 해서 여기도 유럽으로 수출을 거의 대부분을 한다 하죠. 그러니까 거의 유럽에서 쓰는 기초 재료들, 네. 기초 원재료는 다 러시아에서 서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네, 다. 먹는 거 그리고 기름에서 뽑아서 써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런 것들 관련된 것을 다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오고 있다.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네,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게 막힘이 네. 다 오르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그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3대 곡물 옥수수, 대두, 밀이 밀. 전부 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이죠. 걸렸다 풀렸다 풀렸다. 계속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아, 또 여기서 밀 가격이 그러면은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두 국가가 전체 밀 생산을 어마무시하는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이 그 두 나라가 세계 1, 2위일 거예요 아마. 거의 뭐 반 이상 할걸요? 두 나라가? 3분의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의 두 국가가 두 나라가 더 하더라고요. 할 거예요. 두 국가에서 지금 수출을 못하니
가격은 당연히 이제 일단은 먹는 거 문제가 유럽에서는 참 치열하게 지금 불안하겠네요, 진짜 불안하게.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 보면 뭐 비철, 원유, 농산물 다 오르고 있는데 유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지금 골치 아픈 게 먹는 거 하고 작년부터 ESG 했는데 네, 천연가스 안 들어와. 네, 맞아요. 잘 말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이 약간 멘붕 오겠죠 이제. 탄소 배출하는 거를 일찍부터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름을 쓴단 말이죠. 기름이나 천연가스 기름 대신 또 천연가스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입이 막히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기초 원재료가 되니까 그게 오르면 저희가 쓰는 소비재가 무조건 올라요. 그 무조건 물가 상승 오를 거고. 미리 오르면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빵 가격도 빵. 오르겠네요. 빵, 과자 다 오를 것 같네요. 다 오르고 원유 천연가스 오르면 공장 돌아가기 힘드니 당장 기름값이 지금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주. 이게 뭐 1불인가 2불인가 3불 오를 때 한국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오른대요 지금. 지금 제가 얼마인지 모르요. 요즘 차를 저는 요즘 대중교통 타고 다녀가지고 제 차 안 끌고 다녀서 잘 요즘 기름 2주에 한 번씩 넣어서 요즘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뭐 차 끌고 다니는 뭐 주변 사람들이 기름값 무지무지하게 올랐다고 뉴스에서도 나오니까 네 정말 지금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저희가 힘들어요. 네, 전쟁이 나니까 원자재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더군다나 원자재 자원 강국에서 이렇게 전쟁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출기를 강제로 막고 본인들이 막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시간이 또 오기도 그러니까 원래 하네요. 처음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유럽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네, 원자재는 안 막았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금융을 제재를 많이 시켰지.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네. 원자재까지 막혀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원자재들이 인플레이션은 더 고공행진할 거니. 지금 6% 7%가 연달아 나왔단 말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물가 인상률이 유가가 지금 한 달 만에 20불이 넘게 올랐으니 이거 분명히 10% 이상 10% 이상 그러면은 것 같은데? 10% 가까이 오른다 하면은 제가 보기엔 연준은 이거 0.25 가지고는 이 가능할까? 물가를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0.25하고 네. 얘네들 미국이 금리 내릴 때도 FOMC 때만 내린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회의를 맞아요. 긴급 회의를 했으니까. 네. 긴급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면은 그럼 미국 증시, 미국 3대 지수는 다시 그럼 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네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니까 차장님의 스탠스는 모른다. 오른다? 어떤 거? 뭐가? 아니지.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관망해야 된다. 땡! 관망이 맞는 거지. 관망이. 유가는 당연히 오르는데 오른다. 저는 차장님보다 저는 10불 더 볼게요. 10불 더 보고 저는 막 오를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축자가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 근데 저는 유가보다 저는 농산물하고 천연가스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농산물이 그럴 수도 있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망세 쪽으로도 보라고 했지만은 난 굳이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은 무조건 단타. 이 단타 의미가 하루도 아니에요. 저는 반나절? 반나절도 지금 요즘 반나절에도 미국 증시 시작하고 나서 미국 증시 기준으로 밤 11시 반 기준으로 쫙 올랐다가 쫙 빠져. 새벽 3시부터 올렸다가 다 빼고 더 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워낙 많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두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매매를 정리까지 하는 것까지 저는 그런 걸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대신 또 보복 매매 내가 손해를 예를 들어 100불 봤어. 아이씨 조금 이거 방향 잘 잡으면은 200불, 따블로 300불 순식간에 먹을 벌 것 것 같은데. 같아. 절대 못 벌어요. 절대. 300불 있는다 이제. 그때는 진짜 손목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때까지는 절대 못 보내요, 진짜. 그때는 맞아. 지금 제가
많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손을 봤다 했을 때는 아 지금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시기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매매를 잠깐 쉬시고 한 두 매매를 발짝 하실 때는 뒤에서. 난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 하실 때는 짧게 하시는 게 오히려 거래하신 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죠. 네. 도움이 네. 돼야죠. 10불씩 10번 먹으면 돼요. 그렇지. 어, 한 번에 굳이 100불 먹을 필요 없잖아요. 물론 해외 선물은 비용 단가가 워낙 비싼 상품이에요. 수수료가 좀. 나 이런 것도 얘기하면 말라면 단가가 왜 비싸냐? 해외는 시세라는 비용이 다 있어요. 이 시세를 증권사가 다 대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 비용을 다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원래 비싸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거거든요. 주식 우리나라 지금 뭐 0.0001 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달러도 우리도 송금해야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저희 마음을 좀 입장을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단가가 비싼 상품이다. 어쩔 수가 없다. 저희도 싸게 해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아니 그렇다고 매매를 내가 많이 하라 그랬는데 그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가가 비싸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최대한으로 싸게 저희가 뭐 유도rik 해드리니까 뭐 이럴 때일수록 어차피 뭐 우리 회사 유튜브인데 무슨 상관이야 뭐.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그리고 일단은 매매는 어찌됐든 매매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짧게 그리고 현재 방향 추세에서 맞설려 하지 마라. 야 이게 저점이야 이제 반등이야 아니면 야 이게 고점이야 이제 떨어질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저점 네,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내가 방향을 그때 순간적으로 잘못 잡았다 생각했다면 바로 금방 손절을 하고 새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는 게 매매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 얘기 커머디티 얘기했다가 매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래소 얘기부터 알루미늄 얘기 처음 해봤어. 지금 빛의 금속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 LM이라는 거래소의 상품을 매매하는 거. 나중에 한번 할까? 계좌 개설을 하려면은 전화를 대면 계좌 개설만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매매를 전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할 때마다 이슈가 너무 빵빵 터지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FOMC 빠밤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고 100% 또 올릴 거란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때쯤 되면은 전쟁이 끝났겠죠? 끝나야 되겠죠. 끝나서 뭔가 그러면은 현재 지금 가격이 급등했던 게 안정한 시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급등했던 거는 급락하는 흐름이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또 나온다 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매월 말에 진행을 하지만은 그때 맞춰서 한 번 더 조금 뭐 유도리 있게 네, 시간 이렇게 잡아서 시간 맞춰서 한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차장님 내가 얘기 더 많이 한 것 같아. 뭐, 그죠? 뭐 항상 그렇지만 항상 그죠, 비디님? 제가 얘기를 오늘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우리 해외 선물에 지식을 쌓는 자, 우리 생활과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기름값이 오르는데 기름이라도 먼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넣고 하지. 그렇지. 그럼 과자라도 미리 조금 쟁여놓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럼 3월부터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